제가 이제 우울증도 있지만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장병까지 있거든요. 끄덕거리고 잠을 못 자고. 막 잠을 3일 동안 안 자도 힘이 막 넘쳤어요.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만 있고 가족들이 밥도 안 먹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체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또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죠? 하지만 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인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우울증 환자가 무려 1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은 이제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세계병원 김한주 원장님과 함께 정신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마음의 병이라 불리는 정신병에 대한 궁금증. 정신과 전문의 김한주 원장과 함께 정신병의 종류와 증상,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병 하니까 헉 했거든요. 네. 이 정신병이란 도대체 뭐고 정신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정신과 영역에서 보고 있는 군이 커다랗게 얘기해서 정신병과 그다음에 신경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현실감이 결여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여름으로 느끼지 못하고 겨울로 인식을 한다든가 하는 현실감의 결여, 이것을 정신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경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불편한 거,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그러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신병에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병, 그다음에 2번째 우울증, 그다음에 3번째 조울증, 마지막으로 망상성 장애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4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각기 어떤 증상을 좀 보이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정신분열증이라고 한다면은 생각과 정서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청을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헛된 생각, 곧 망상을 가지고 있는 그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병은 인격의 전체적으로 생각에 하는 것에서부터 또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또 우세할 때 웃는다든가 운다든가 우려할 때 웃는다든가 하는 부적절한 정서를 나타내고 마지막에는 행동상의 문제, 폭력적이 된다든가 그런 증상까지도 이어지게 되겠고요. 2번째로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우울증에는 신경성 우울증이 있고 정신병적 우울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가기가 싫다, 요즘 기분이 안 난다 하면은 그냥 신경성 우울증이 일겠고요. 그렇지만 학교에 가는 경우는 정신병적 우울증이라면은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너무 우울하다 못해 죽어야겠다. 또는 사람들이 나의 욕만 하는 것 같다 해서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집에 가보니까 농 속에 숨어 있는다든가 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정신병적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번째로는 조울증은 말 그대로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가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기분이 의기양양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또 어느 때는 우울증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기분이 이렇게 최고의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울증 상태가 반복이 되는 상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 망상성 장애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의처증 또는 의부증, 이것을 우리가 신경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신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망상이 가장 많은데 또는 그런 질투형,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과대망상 또는 뭐 고소광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흔히 스토커 요즘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망상성 장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분열병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인격적으로 망가졌다고 본다면 망상성 장애는 그 부분만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뭐 가정생활도 하는데 딱 그 한 포커스만 망가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의처증, 의부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정신병을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네.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커다랗게 얘기하면은 먼저는 이제 생물학적 원인을 들 수가 있겠고 또는 심리적 원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저는 꼭 곤충의 비유를 해봅니다. 권총이요? 예. 네. 우리가 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긴다 할지라도 총알이 발사될 리가 그렇죠? 없겠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실탄이 들어있을 때 어떤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충격받아서 정신병이 생겼다 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콩쥐 파츠의 예를 들어보면 네. 그 계모 밑에서 어렵게 큰 콩쥐가 네.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100명 다 우울증이 걸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어떤 콩쥐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네.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 한두 명은 또 정신병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곧 실탄 그래서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뇌에 원치 않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네. 그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증상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병은요, 마음만 굳게 먹으면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이 치료는 네. 일단은 약물 치료가 첫 번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신 치료 또는 환경 치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수치가 한 400 정도 나온 사람이 네. 마음을 편히 먹으면 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100 정도는 네. 떨어질 수 있겠죠. 300까지. 네. 하지만 정상은 100이라고 봤을 때 그 나머지 200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수치를 낮출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신병도 약물을 통해서 그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약물 치료 있다고 하셨어요. 네. 약물 치료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많이 좋아지나요? 네. 약을 먹으면 정신증에서는 첫 번째로 약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흔히 외래에서 가족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약을 먹어서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네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우울했던 사람이 너무 의기양양해지고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했다. 또는 말이 없어지고 혼자 중얼거리고 하면은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이렇게 놀는 내향적으로 변했구나. 이런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성격이 변화된 게 아니고 증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증상을 없애는 것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 약에 따른 부작용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약이 이 정신약물학이 나온 지가 1949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아마 전국민 의료보험 되는 70년대 후반부터. 그러면은 정신약물학의 역사는 이제 30여 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이 많이 마르다든가 뭐 체중이 불어난다든가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좀 일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워낙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그런 부작용들은 거의 최소화시키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수준까지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약을 먹는다고 해도 사실 좀 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모든 의학 영역에서 마찬가지지만 조기 진단, 조기 치료겠죠. 역시나. 그래서 조금 성격이 변화되었다. 이 방치하지 마시고 처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바로 정신과 외래를 찾아주시면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어떤 약이든지 오랜 기간 먹으면 중독이 된다든지 또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약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외래에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해봅니다. 네. 우리가 혈압약에 중독이 돼서 평생 먹는 것은 일까요? 아니면 밥에 중독이 돼서 우리가 평생 밥을 먹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를 네. 역으로 반문을 해보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100살 사는 데는 제가 지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확실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시원하네요. 그런데 이 약을 먹다가 중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 또 다시 병이 오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자체가 네. 현실감이 결여된 것을 정신병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우리 흔히 미쳤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본인이 자기 자신의 병을 모르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입원해서 상태가 좋아졌는데 퇴원하면은 엄마나 약 드세요. 나는 멀쩡하니까 약 이제 안 먹을래요. 내가 왜 약을 먹나요? 이게 우리 환자분들의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분열병을 예를 들어본다면 처음에 생겼을 때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약을 먹으라고 하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먹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한 번 재발하면 4년 먹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재발하면 그때는 평생을 드셔야 돼요. 그렇군요. 정신분열병으로 놓고 봤을 때요. 또 예를 들어서 망상성 장애, 의처증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은 외래에 와서 약을 한 알, 두 알 아주 간단한 그 약을 드시기만 하면 그러한 생각이 희한하게도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약을 떼면은 또 재발이 되죠. 그래서 언제 내가 약을 떼야 되는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 정신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도 참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권유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위에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가장 불안감이죠. 네. 내 가족이 누가 있다고 하면 혹여 사회적으로 낙인이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그 정신병이라는 네. 그 단어 앞에서 움츠려드는 이 현실 때문에 치료를 주저하게 되는 게 우리 가족들의 일반적인 현상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거는 병입니다. 성격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물을 통해서 또 정신치료를 통해서 예전의 정신병은 어려웠지만 지금의 정신병은 초기에 외래를 찾아오신다면은 외래에서 웬만큼은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아주 이제 일부에 있어서만 입원 치료로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던지시고 외래를 놓고 해보시면 빨리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신병 같은 경우 완전한 치료,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미래학자들은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2020년이 되면 암이 정복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신의학자들도 그런 꿈을 꿔봤어요. 앞으로 10여 년 후면은 정신분열병, 이런 무섭다고 생각했던 병들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정신분열병의 경우에도 10명이 발병을 했을 때 3명 정도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외래를 찾으시고 치료에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서 이 4가지의 병이 정신병의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우울증과 조울증은 회복이 되게 되면 완전한 병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신분열병은 10명 중에서 한 30% 정도는 완전한 회복. 네. 우울증과 조울증은 완전한 회복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중요한 것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재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와 또는 정신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정신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사고를 많이 내나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입원해 있는 식구들 여러분 많은 식구들이 계시는데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조금은 독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정신병 안 걸린다.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을 반 진단 반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마음이 여리고 우리 환우분들을 보게 되면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범죄율이나 사고를 낼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반전이네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실 이 주변 분들 관심, 도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다면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요. 마음에 병이 있다 생각이 된다면 병원에 와셔서 조기 치료, 조기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셔서 마음의 병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김한주 원장님과 함께 정신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